다는 건 좋은 출제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시는 앞쪽에서는 시적 대상을 제비짓과 그 제비를 통해서 상징적 장치를 이용했고 중간에서부터는 아버지라는 자신의 상황을 직접 연결했다라는 점에서 이 시는 좀 쉬워졌겠죠. 다작품 가겠습니다. 그래도 가 나보다 다는 공광규의 별국. 그래서 공광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지도는 그렇게 높진 않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것만 문제 풀기 위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별국이에요. 별국. 국의 별이 뜬 거예요. 언젠가 이거 강의하다가 나도 우리 할머니 떠올라지고 울컥한 적이 있는데 진짜 슬픈 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던. 멀덕국이 뭐예요? 국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가. 최소한 여러분 김치찌개는 김치만 넣나요? 돼지고기도 넣고 그렇잖아요. 멀덕국이라는 게 국물에 그냥 아주 이 건더기가 없는 그런 국을 멀덕국이라고 그래요. 끓이셨다. 항상 끓이셨다는 건 이미 뭐예요? 멀덕국은 멀덕국으로 그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가난을 말해요. 가난. 학교에서 돌아온 날을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자,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 표현법 질문할 만한 게 있죠. 뭘까요? 그렇죠. 의인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뒤쪽에 바로 수화법을 설명해 줄 텐데, 대개체적으로 의인법과 화류법은 같이 질문해요. 화류를 의인으로는 질문하지 않지만. 알겠죠? 이건 의인적입니다. 앉아있는.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있던 별들, 그러니까 그 맑은 국물 속에 별들이 비쳤겠죠. 어떤 데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이게 달이 비친 달밤, 저쪽에 올라와 배가 불렀다. 배가 불렀다는 건 물론 쉽지 않은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죠. 배부르지 않았겠죠.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그러니까 그 멀덕국을 먹고 있는 자식의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을 이제 화자가 헤아린 거죠. 어머니 눈에서는 별빛사리가 쏘였다. 별빛사리. 이제 이게 수화법이 뭐예요? 은유법이 되는 거죠. 눈물을 별빛사리로 은유한 거죠. 이건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스킬입니다. 1번.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위글 가를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밑줄 칩니다. 문제 분석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쳐서 샵 1이라고 써보세요. 위글 가를 감상한 것에 밑줄 쳐서 샵 2라고 써보세요.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건 샵 1이다, 샵 2이다, 샵 2다. 절대 보기를 통해서가 중요하지 않다. 위 시에 대한 감상이 중요하지 보기를 통해서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샵 2로 가라. 그러면 보기는 모르는 시일 때만 보는 것이다. 바로 1로 갑니다. 눈과 얼음의 길은 가족을 위해 지상에서 흘린 땀을 의미한다. 가능한가요? 출은 가능하죠. 2번. 아랫목에 모이는 시련 속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행복을 형상화한다. 맞죠? 3번.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은 아버지들이 지상에서 겪어야 하는 시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비유적이란 말에 밑줄 칩니다. 최소한 다른 걸 다 떠나서 비유는 구시적인 진술이에요? 형상화 진술이에요? 형상화입니다. 형상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다? 보조관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여친이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이죠. 형상화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보조관념이 필요하겠죠. 장미꽃이라든지 진달래는 좀 맞지 않지만 꽃을 얘기한다든지 보석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것이라는 건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어설프다는 직접 진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3번이고, 문수가 다른 9켤레의 신발은 아버지가 부양해야 할 자식들을 비유적으로 신발, 밑줄, 비유, 이건 연결이 되죠. 됐죠? 답 나왔죠? 보기는 역시 읽지 않겠습니다. 보기가 문제 해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자리입니다. 2번 갑니다. 다음 중 가부터 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 분석합니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많이 둡니다. 표현 방식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자, 1번. 자연물을 매개로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 1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확인할 건 뭘까요? 자연물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가에는 자연물이 있습니까? 신발이 자연물은 아니네요. 두 번째, 눈과 얼음은 자연물 맞죠? 그런데 답지를 잘 봐보세요. 자연물을 매개로 시상을 유발합니까? 그때 눈과 얼음은 상징적 장치에 불과합니까?
상징적 장치에 불과합니다. 고로 자연물이 없습니다. 2번, 나 작품에는 자연물이 있습니까? 있죠. 다에는 자연물이 있습니까? 있죠. 별빛, 달. 그래서 1번은 가 때문에 안 됩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건 가의 대상이 뭐죠? 가족. 나의 대상은 뭐죠? 아비. 다의 대상은 뭐죠? 내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애정이란 말 밑줄 칩니다. 애정은 굉장히 폭넓은 의미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3번 대립적 시어의 반복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끊습니다. 대립적 시어의 반복 끊고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앞에 대립적 시어의 반복이라는 전건만 해결된다면 정서 강조는 당연히 해결되죠. 이건 한 가지만 찾아도 되는 답지입니다. 여러분 대립적 시어라는 게 뭘까요? 대조보다 대립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자, 그 아래 솔루션 6쪽에 결정적 지식의 선택지 용어 솔루션에서 1번 대립적 시의 반복이란 말은 대립적 의미는 대조와 다른 더 넓은 범주이다. 반복은 반드시 동일한 요소가 2번 이상 거듭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립적 시의 반복이라면 밝음과 어두움, 차가움과 뜨거움, 최소한 빨강과 파랑, 흑백 이런 것까지도 대립적 시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답지에서는 됐고 대상에게 친근한 어조로 말하듯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 밑줄 칩니다. 친근한 어조 끊고 말하듯. 이때 중요한 건 말하듯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솔루션 봐보세요. 친근한 어조로 말하듯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이 선택지는 비격식체 해유를 사용해서 대화 형식, 즉 말 건네듯 청자에게 대화를 하듯 진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봄이 왔어요. 그리운 그대가 생각이 나요. 나는 결코 그대를 잊지 않았지요. 이런 식이 돼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 친근한 어조는 또 다르니까 그때는 다시 격식체로 가야 됩니다. 일단 시에서 친근한 어조와 말하듯이라는 건 해여체와 대화하듯이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자,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